네, 오래간만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부경대학교의 하봉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제가 그 하봉규 교수님은 저하고 이름이 또 같고 또 글이 워낙 그 명문의 글을 쓰신 게 많아서 글을 가끔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평에서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뭐 특별한 그 의미 있는 사업도 하고 그러신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하봉규 교수님은 국제정치라든가 국제경제 이쪽 세계 특히 전쟁 관련해서 통찰력이 있으신 걸로 유명하신데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대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걱정은 이게 연결돼서 우리한테도 바로 올 수 그겁니다.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리 한미동맹인데 미국의 힘이 자꾸 분산되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것도 좀 손보고 이스라엘 편들라고 손보고 시진핑이가 이거 대만 노리는 거 아니야? 거기도 손보고 이럴 때 김정은이가 오판해서 시진핑이 혹시 꼬셔가지고 야야 네가 좀 나만 좀 쳐내려가라. 저 미국 애들 저 이것저것 정신 없으니 그 뒤에 내가 받쳐줄게 하면 오판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쟁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건 뭐냐니까 전쟁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전쟁은 오히려 우리가 방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뭐냐니까 1500년 이후에 500년 동안 조지 모델스키 교수란 분이 500년의 근대사를 전쟁사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니까 70년 사이클의 대전쟁, 다시 말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100년 단위로 패권이 바뀐다, 패권국이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이 마지막 대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쟁이 70년 사이클이 지났다는 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났죠, 지금. 타이밍이 맞는 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유엔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왜냐니까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집단 안보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넥스트 워라고 하는 데서. 왜냐니까 이스라엘의 사태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니까 네타냐후가 작년 이후에 네타냐후가 상당한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했는데 정치 부패 문제로 작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은 겨우 이제 재창출을 했는데 바로 내분이 무너지고 사실 지금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무너진 하나의 내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내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물로 받은 책 하나가 국정원에 계신 분이 쓴 책이 한국은 내전 중이라는 책이 세 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도 사실은 내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같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분열이 있는 사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 구조였고 휴전 상태.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쁘다고 하는 가장 지금까지 독재자 중에서 사람을 학살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그 민족을 갖다 괴롭힌 그런 학살한 독재자라면 스탈린이라든가 마오쩌둥도 있지만 또 하나가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일성의 체제가 유지가 되어 있고 그건 또한 이번에 시진핑과 푸틴은 스탈린 체제로 돌아간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바뀐 거는 뭐냐니까 스탈린의 객화 운동은 바로 폴리트뷔로라고 하는 8명의 정치 최고 구원들끼리는 서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체제가 50년, 60년 오다가 이번에 바뀐 것이 푸틴 같은 경우는 1인 체제로 되었고 시진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커창이
의혹적으로 죽었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맞물린다면은 한국은 다시 70년, 80년 전에 그 체제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볼 70년 수가 있는 전쟁 겁니다. 주기설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있고 봅니다. 우리도 위협적이다. 심지어는 미국의 장군들이 공식적으로 책으로도 내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은 넥스트 워에 한국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한국은 워낙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원래 보시면은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70년 전쟁 주기설 또 100년 주기설 이거에 맞닥뜨려 주듯 하여튼 지금의 세계 정세,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도 전쟁 주기설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 그럼 전쟁마다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비라는 거는 뭐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전쟁을 대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6.25 때 뭐 워커 장군 여기 우리 하봉규 교수가 워커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문도 많이 쓰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주시죠. 예. 그 워커 장군 같은 통찰력 있는 영웅이 예. 이 워커 장군 사진 좀 띄워주세요. 문재인이 조금 저런 거 반역장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인데 예, 낙동강을 예, 예. 사수한 불멸의 영웅이죠. 예, 워크 스토리 일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동강 전선 3개월 동안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워크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날 돌아가십니다. 네. 서울 수도를 방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국군의 그 트럭에 받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워크 스토리 2가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워크 장군이 우리 한국인에게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일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워크 장군의 책이 크게 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한 권은 부제목이 뭐냐면 The Man Who Saved Korea입니다. 한국을 구해준 사람이 남자입니다. 바로 워크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 장군의 그 기록에 보면은 여러 자료를 우리가 뭐 전쟁사를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보는데요. 이분이 이 리더십뿐 아니라 전략이라든가 이분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걸 결합시켜서 만든 전술이 바로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이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월남제에서 다시 한번 재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의 낙동강 전선의 승리는 미군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처럼 지금 그때 제2의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예, 미국과 한국 국군이 같이 국군이 지켰습니다. 같이 지켰지만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뭐 뭐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굳건하게 지켜줄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주국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한 45% 거의 절반 정도의 군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한 750개의 군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자주국방의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마저도 다른 나라하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항상 침공을 할 때 자국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연합국의 형태로 갔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서 좌파들 말을 속여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뭐냐니까 미국의 큰 이게 1년에 소위 말하는 천조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비를 쏟는 그런 나라를 우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을 지킬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아메리칸 포스트 하면서 뭐 주한미군 뭐 감축한다, 철수한다 이래가지고 그거 겁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분위기 맞춰서 여기서 좌파 정부가 예를 들어 상상하기 끔찍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같은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런 유의 사람이 돼서
주한미군 철수를 여기서도 주장하고 예. 주사파는 여기서 미군 나가라고 예. 데모하고 예.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아메리칸 포스트를 외치면서 슬슬 감축 분위기가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막 지금 뭐 언제 22,000명까지는 묶어놨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 돼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가면은 워커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정책 기조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습니다만 이미 월남에서도 봤습니다. 월남에서는 항복을 하지 않고 먼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월남 혼자는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철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은 반드시 원칙이 뭐냐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그렇죠. 열심히 싸운다는 전제하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은 그렇죠. 아마 중도 합의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했더라면 미국은 결코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미국은 일단 그 현지 사령관의 의견도 청취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메가더가 미국을 또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특수하게 친구 관계입니다. 부친으로부터도 소개를 받은 그런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귀국도 할 수 없었는데 비행기를 태워서 귀국도 시켜줬고 여러 가지 예우를 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 미군 사령관도 메가더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그냥 잡혀 있어서 나오지도 못했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지금 대입시키면 지금 한국은 지금 사실은 한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하나는 세계 12국의 경제 대국이라가 각종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K-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좋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은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왜냐니까 자기 나라의 국가 정체성도 없지요. 이렇게까지 내분이 일어나죠. 이런 내분은 옛날에 그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였던 오다 노부히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참 밖으로부터 위협이 없으면은 내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밖으로부터 위협이 북한 내부터 있는데도 내분이 일어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는 아주 위험한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는 상당할 정도의 그나마 좀 복원을 좀 시킨 것인데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옛날처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처럼 박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갖고 있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냐니까 전술핵을 빠른 시일 내에 들여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술핵을. 지금 전술핵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현대화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전술핵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 예를 들어 50기, 100기 정도라도 한국이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다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왜냐니까 지금 북한은 이미 200개 정도를 자체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 국가고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체 핵무장 전에 그래서 그것도 자체 핵무장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을 어쨌든 외교로 지금 단순히 항공모를 가지고 한 번씩 시위를 한다든가 전략 폭격이 온다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당시 만드는 것 자체가 독일과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건 독일과 한국 때문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 이제 워낙에 동북권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 5개 정도를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마 15개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노태우 정부에서 실수를 해가 그걸 반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거 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복원을 하고 뒤로 하는 올 수 있는 것이죠. 분위기는 여건은 조성돼 있나요? 지난번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기만 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랜드 연구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니까 미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미국은 한국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일 안전한 대서양과 태평양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핵 무기를 갖다 갖고 있는 바로 이웃이고 바로 옆에 불과 70km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이런 나라 처음 봤습니다. 왜냐니까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 않습니까? 우리끼리라고 그러고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 공공연하게 그러게. 핵무기를 자기 민족한테 위협하는 나라는 저는 이 김일성 정권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이 두려울 여건은 돼 있다. 네, 당연히 워싱턴 그렇게 분위기도, 됩니다. 워싱턴 예,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항상 미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최악의 최선은 자선의 최악의 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까지 하려고 한다면 미국도 이래 부담이 가니까 전술핵을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분위기는 있도록 돼 있다. 예, 제보해 달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기 저는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정부는 물론 사법부에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박진 씨가 있고 한데 저는 정권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이야기하고 윤석열 한마디로 독트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독트린은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승만 라인처럼 윤석열 라인도 만들고 윤석열이 아까 봤던 이런 이니셔티브 핵 위협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우리 찾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예. 워커 장군의 이제 추모 진원제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기리는 사업과 이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영웅을 우리 기리고 그래서 그래야 또 미국도 저 한국을 도와줬더니 이런 워커 장군 같은 영웅을 한국 사람들이 기리는구나 해야 또 우리를 이런 제2의 워커 장군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 제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워커 장군님의 손자를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 이제 그 MOA를 이제 네. 작성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워커 장군을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워커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워커힐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외환을 좀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이 한국의 리조트에서 이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하니까 워커 장군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워커힐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커 장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미군이. 왜냐니까 워커 장군은 그 웨스트 포인트의 교과서도 나와 있는 군인 정신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좀 기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워커 장군은 바로 이제 한미 관계의 하나의 상징,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사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하신 우리 하봉규 교수가 워커 장군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봉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